여러분들 주식 다들 관심 있으시죠? 뭐 요즘에 주식 좀 하시나요? 들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잊고 있습니다. 잊어라. 아 잊어라. 네. 잊어라. 저도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는 저런 그런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어플을 지워야 돼요. 잊어라.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욕심과 탐욕과 쾌락이 뒤섞인 영화를 한 편 저희가 보았죠. 네. 더 wolf of 월스트리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너무 재밌는 네, 그런 영화를 한 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벨포트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주식 브로커로 일을 하려고 월스트리트를 들어가게 돼요. 어떤 수습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딱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블랙 먼데이라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치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벨포트는 나오게 되죠, 회사를. 그리고 막 직업을 찾는데 아내가 또 나오는데, 아내가 다른 일을 자꾸 벨포트가 찾으려고 하니까 당신은 주식 중개인이지 않냐,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좀 그 관련된 일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다른 자그마한 회사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그런 거래 일과 다르게 페니스탁이라는, 쉽게 말하면은 개 잡주예요. 막 그렇게 기업의 주도 아니고 주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주식들을 파는 일들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수수료가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당시 벨포트가 받았던 게 1%였다면 여기서는 50%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벨포트는 눈이 뒤집어지죠.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것도 있었고, 벨포트 그 스스로가 가진 어떤 천부적인 재능, 말빨, 그걸 이용해서 그 회사를 찾아간 첫날에 $4,000를 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개쓰레기 같은 주식도 전화를 걸어서 말빨로 잘 녹여가지고 큰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나랑 같은 아파트면은 이렇게 좋은 차를 몰 리도 없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벨포트한테. 뭔 일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 아, 나 뭐 주식 브로커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도니가, 야, 나 너 밑으로 들어갈게. 나를 좀 구원해주라.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둘이 함께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벨포트는 돈을 좀 벌고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 회사를 그냥 차려버려요. 자기 고향 친구들까지 모으고 점점 몸집이 불어나가지고 스크랩튼 오크먼트라는 좀 그럴듯한 투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벨포트라는 인물은 그런 언변으로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도 행해요. 예를 들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좀 빼돌려가지고 돈을 불린다던가, 절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투자인데 그걸 잘 홀려가지고 하게끔 만든다던가, 뭐 그 외에 마약, 뭐 매춘, 뭐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달고 사는 인물이에요. 공권력이 또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FBI가 눈여겨보다가 벨포트 개인부터 시작해서 회사까지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지은 만큼 벌을 달게 받습니다. 너무 궁금한 건 어떻게 첫 장면부터 괜찮으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직장 상사가 벨포트를 데려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너 자위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일주일에 몇 번 하니? 그냥 뭐 3번, 4번? 5번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택도 없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팁이 아니라 처방이야. 숫자들을 막 계속 보고 있으면 정신이 못 견딘다. 폭발한다. 그래서 자위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소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꼭 합리화를 시키면서 핑계를 대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마약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나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모든 범죄자에게는 자기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게 그거 뭐 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퍽이 제일 많이 들어간 영화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영화거든요. 진짜 오질나게 퍽퍽거려요. 진짜. 맞아요. 표현도 정말 거칠고
그런 영화인데 그래도 어쨌든 인간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완전 그런 덩어리 이 집합체잖아요. 이 영화는. 맞아요. 네. 당연히 약간 좀 꼴보기 싫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몇몇 장면들은 참 좋겠다 하는 장면들은 솔직히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코와 요트에 막 술을 마시면서 있는 거 보면 차도 막 진짜 슈퍼카. 에이 저건 좀 왜 저래 이러다가도 몇몇 순간에 나도 약간 부러워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완전 거의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마약을 이제 종류를 탁 나열하면서 어쩔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쩔 땐 이걸 해야 되고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레이션 식으로 나와요. 코로 흡입하는 마약을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으뜸은 이거야 하면서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마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착 펼치죠. 코로 딱 들이마셨죠. 최고의 마약은 돈이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중요시하고 돈에 대한 얼마나 그 믿음과 그게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초반부터. 거기서 또 내 자신이 좀 딱했던 건 일부 인정되는 거야. 그죠. 부정할 수 없어요. 회사 그 선배로 나왔던 이분. 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연기를 그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은 워낙 유명한 일화인데 애드립이었대요. 아 그래? 매튜 맥커너의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의식 같은 거래요.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하니까 디카프리오가 보다가 감독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틴 스콜세이지를 다 보고 이거 뭐 계속 가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됐어. 그게 원래 NG인데. 잘 어울렸어 또 그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하고 막 웃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겠거니 해서 웃었대요 그냥. 근데 그걸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맞아. 탐구하고 싶은 인물로 조나힐, 도니로 나왔던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이프가 사촌이에요. 일단 근친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이제 괜찮냐고 디카프리오가 묻습니다. 뭐 괜찮아. 뭐 60% 정도의 확률로 뭐 약간 미숙아일 가능성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혜인데. 그랬더니 디카프리오가 그럼 진짜 만약 미숙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랬더니 또 어디 멀리 딴 데 데리고 가가지고 내려준 다음에 굿바이 이러고. 네, 그 표현이 진짜 중요한 게 차를 끌고 한적한 시골로 데리고 가서 차 문을 열어준 다음에 넌 이제 자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좀 인간관계가 그 20살 중반 이후로는 도덕성으로 좀 인간관계가 이렇게 펼쳐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맞지 않으면 좀 만나기 힘들어지는 그 도덕성의 종류가 맞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와 도덕성이 맞지 않는 사람과. 그럼.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뇌에서 그 필터를 이렇게 낮춰줘야 돼. 그 대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근데 제가 그거를 안 낮추고 듣고 있었는데 애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고 그런 곳으로 시골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같이 살겠다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다시 들어보니까는 얘기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방생하겠다는 거잖아. 그 사촌과 결혼하게 된 계기도 내 사촌 누나가 되게 이뻤다.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한번 잡으려고 난리를 치길래 남이 자는 거보단 내가 자는 게 낫잖아. 그래서 자기 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상이 그 벨포트한테 제일 처음 마약을 알려준 것도 그렇죠. 돈이죠. 아무튼 이상해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막 의리가 아주 강하냐? 결말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도 그건 있었어. 이제 벨포트가 개망했을 때 와가지고 회사에서 다 얘기 끝냈다. 너의 뭐 돈이나 그런 거는 문제 삼지 말아라. 막 변호사비 되려고 집을 팔아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적인 게 완전 사고가 회로가 녹았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한 탐구하고 싶은 인물이긴 해요. 이 영화에 또 마약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특히 코로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야 저게 진짜 마약은 아닐 거잖아. 그치? 그 비타민 B 가루인가 뭐 그렇대. 비타민 B를 빻아가지고 그렇겠지. 아무리 이런 가루라고 해도 그 정도 코로 흡입하면은 진짜 빻은 건가? 생각만 했는데 코가 시려. 그니까 웬만치 마약한 정도일 것 같아. 그 정도 흡입하면.
만약에 제가 그 씬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한 3일 동안은 코딱지를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보호가 되게 덜 들어가게. 점막이 좀 여기 어. 보호가 되게, 아니면은 빨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안 없어지겠네 그러면. 근데 감독님이 지독하신 분이라 오, 넣으라고 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지독하시냐면, 아니, 그 제일 충격적이었던 그 도니가 회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항 청소하고 있는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직원이 청소하고 있는 어항 뺏어가지고 금붕어 이렇게 먹는 장면 나오잖아. 그 진짜로 입에 넣었었대, 금붕어를. 장면 볼 때 저 금붕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 있었어. 이렇게 넣기 전까지도 오. 팔딱팔딱 거렸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먹은 거 아닌가? 막 이랬었는데 내가 그 코난 쇼 좋아한단 말이야. 도니 역할 하신 분이 나왔길래 봤는데 이 실화잖아. 실제 도니 인물이 그거 먹었냐 물어봤는데 진짜 먹었다. 그래서 그럼 저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입에다 넣은 거야. 근데 삼키지는 못한 게 이제 그 촬영할 때 동물 보호 협회에서 그치. 이런 사람들 3명이 와가지고 명심하세요. 3초만 입에 넣고 있다가 바로 물에 뱉으세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런 거 중요하지 영화 그치. 찍을 때. 입에 넣었는데 또 비하인드로는 첫 번째 딱 찍을 때 입에 넣었는데 금붕어가 똥을 쌌대. 입에다가. 금붕어 불쌍하기도 하고. 안 죽었겠지? 아니.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죽을 것 같냐 이렇게. 동물 보호협회에서 3초면 안 죽으니까 그렇지. 허락해주지 않았을까. 커트라인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그건 되게 기분 좋아지네요.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정신없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촬영할 때는 그렇게 동물 보호협회에서 와가지고 철저하게 딱 했다는 게. 그리고 막 그 금붕어 처먹는 그런 씬이랑 되게 어질어질하잖아 보고 있으면. 이게 거의 한 영화의 3분의 1은 여자가 나체로 나오거든. 3분의 1이나 돼? 거의 3분의 1 정도 될 거야. 1시간 정도는 영화가 3시간짜리인데 워낙 진짜 벗고 있는 장면도 많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 10시간 본 그런 느낌이 드는 거구나. 너무 자극적인 게 그렇게 오래 나오니까. 그래. 약간 도박장에 있는 느낌인 거야.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처음으로 이제 페니스탁 회사 가가지고 말발로 $4,000 그냥 벌었을 때. 그건 좋게 봤죠. 뭔가 주식이라는 거는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워렌 버핏이 와도 절대 아무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팔려고 하면 전화 딱 해가지고 여기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100%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팔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지. 파는 사람이 자신이 없는데 뭐. 그니까. 근데 벨포트는 지금 이거 놓치면 이거는 절대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제가 볼 때 이건 100% 뜨는 회사고 이런 식으로 파니까 그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취해야 되는 그런 태도 이런 건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봤죠. 맞아. 그 장면에서 발음과 억양이라고 해야 될까? 톤에 더 난 집중하게 되더라고. 발음도 막 예를 들어 1,200만 원이다. 1,200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 숫자를 되게 과하게 딱딱 때리니까 그게 더 살더라고 맛이. 맞아. 눈이 뒤집힐 것 같아. 내가 들어도. 후에 한 번 더 나오잖아. 그 친구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진짜 부자들 쉽게 넘어오지 않는 그런 부자들을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와, 그 장면이 진짜 일단 리얼했고 왜냐면 그때는 실제로 그 부자가 전화를 대꾸를 할 때 막 진짜 부자 느낌이 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사람이 진짜 통화를 같이 하니까 그 디카프리오의 그 말빨도 더 세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몇천 달러로 하자 이랬더니 그 부자가 오히려 뭐 됐습니다 만 달러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더 가. 그 장면 보고 되게 생각이 든 게 절박한 사람들한테 팔 때는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파는데 진짜 부자들한테 팔 때는 흥미를 끄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였어. 약간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팬으로 만드는 거야. 재밌게 하고 이 사람이 막 재밌다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좀 맞아 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도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그런 식으로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화잖아요. 벨포트라는 인물이 실존을 했었고 진짜 감옥도 다녀왔고 그 마지막 장면처럼 진짜 그 셀즈에 대한
교육을 강의? 강의도 하시고 강연을 하기 전에 사회자가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제일 개 씹쓰레기 오늘의 강연자 뭐 조던 벨포트 하면서 딱 소개를 해요. 그 사회자가 벨포트 실제 인물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개 씹쓰레기라고 소개를 하고 벨포트가 나온 거지. 아, 나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실존 인물이 나오는 거. 맞아. 인생을 뭐더라?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에서도 그분이 나오잖아. 마지막 후반부에. 솔직히 조금 끓긴 그런 게 있었는데 끓였어. 뭐야? 자기도 알아. 불법적인 걸 하고 있다. 본인이 연설을 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날 믿고 따라준 사람들은 벌써 인생이 바뀌었다. 하루 만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직원들이 다 막 자기도 막 그렇게 되고 신앙심이 막 종교야. 진짜 종교야. 저를 못 따라올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내가 페라리에 앉아서 걔 쭉쭉 빵빵한 여자랑 있을 때 옆에 다 찌그러진 차에는 뚱뚱한 네 와이프랑 할인마트 쇼핑백 뒷자리에 있고 그렇게 있을 거다. 그랬지. 그거 보는데 긁혔어? 내가 그렇게 끼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게임 안 해서 모르는데 이니시라 그러나요? 그게 광역 이니시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약간 내가 발언권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지. 다 겪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 삶에 대해서 약간 킹크랩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킹크랩 먹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게말살만 먹고도. 근데 너는 평생 게말살 먹고 행복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와 그거 좀 열받더라고요 보는데. 저거에 반박할 수 있게 우리 빠니보틀 형님처럼 이쁘게 잘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빠니보틀 형님이 그 자기 채널에서 이야기했는데 돈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는 거다. 벌면 진짜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했다. 연봉 1억이 돼봐야 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연봉 1억이 넘거든요. 이번 최근에 좀 넘기 시작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돈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이상으로는 조금 돈으로 오는 행복은 좀 없는 것 같고 행복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 그만큼 못 벌어보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멋없어 보이니까 그냥 열만 받는 거야. 한 줄 평 같은 거 난 또 이 영화 하고 싶더라고. 어릴 적에 한 푼 두 푼 모았던 저금통이 그립다. 게맛살이 그립다. 이제 저희가 양심,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둘이 같이 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또 공교롭게도 그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토크백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Goes round, yeah. But it was right over now. What goes round, yeah. But it was right over now. I cannot sleep this night. Uncomfy in my mind. So I tried hard to find and I found that my conscience was crying. 머리를 굴리지 답은 정해져 있지만 보기 싫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더 빨리. 양심을 팔고서 사볼까 rich. 양심을 팔고서 사볼까 fame. 양심을 팔고서 사본 다음엔 내가 산 적도 없는 양심의 가책. 나의 매일 밤의 단잠을 방해하네. 난 다시 머리를 굴리지.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 한 짓 꼭 그래야만 했던 일이었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요 피폐진 삶 피폐지만 내가 반드시 맞다거나 틀리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정해져 있지. What goes around, goes around, goes around. Goes round, goes round, yeah. But it was right over now. What goes round, yeah. But it was right over now. 1961도 난의 재화벌. 방금 전에도 난 또 죄짓고 이미 지금 벌 받고 있을지도. 선택이 반복되는 채 밖에서 난 오늘 누구에게까지
짓을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자각도 못하는